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기이하고도 은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온 바람소리꾼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 마주친 낯선 여인의 눈빛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두운 밤, 산속 외딴 집에서 등불을 든 채 여러분을 기다리는 여인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지조 높은 선비조차 무너뜨린 그날 밤의 은밀한 유혹과 그 속에 감춰진 섬뜩한 진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가장 잔혹하고도 기이한 야담, 과거길 선비와 미망인의 피 맺힌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때는 조선 중기,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젊은 선비 명준이 살았습니다. 명준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기계만큼은 누구보다 높았고 학문 또한 깊었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험한 문경세제를 넘던 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이대로 가다간 길을 잃거나 짐승의 밥이 되겠구나. 명준은 젖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끝없는 나무들과 쏟아지는 빗줄기뿐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고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명준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지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중 저 멀리서 가느다란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명준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그 빛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산세가 험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정갈하고 커다란 기와집이었습니다. 그게 누구 없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비를 피할 수 있겠소? 명준이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는데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높이 들어 명준의 얼굴을 비추더니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깊은 밤에 어찌 이런 험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쟁반 위를 구르는 듯 고왔으나 명준은 왠지 모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깊고도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명준을 사랑채로 안내하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왔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홀로 이 큰 집을 지키고 있는 미망인이옵니다. 부디 불편해하지 마시고 쉬어가소서. 명준은 감사의 인사를 건넸지만 여인의 하얀 손가락이 찻잔을 건넬 때 스치듯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것이지요.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등불 아래 여인의 그림자는 벽면을 가득 채우며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왜 이런 큰 집이 홀로 있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혼자 살고 있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준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이 내어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으나 방금 본 여인의 서늘한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깊은 밤 명준은 낯선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빗소리는 잦아들었으나 문 밖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지요. 명준은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까 그 여인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달빛을 받으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은장도가 쥐어져 있었고 그녀가 서 있는 곳은 낮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무덤 앞이었습니다. 날이 어찌 그리 일찍 가셨습니까? 저를 홀로 남겨두고 어찌 그리 가셨나요? 여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명준은 그 말 속에서 묘한 증오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여인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명준이 있는 방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명준은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고요함은 온데간데 없고 굶주린 맹수와 같은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선비님 주무시옵니까? 날이 차서 이불을 더 가져왔사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처럼 부드러워졌지만 명주는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으니 그만 가서 쉬시지요. 명준의 대답에 밖에서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 섞인 여인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문호지를 뚫고 명준의 귓가에 닿는 듯 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와 명준의 목을 옥죄일 것 같은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 뒤에야 발소리가 멀어지자 명준은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인이 울고 있던 그 무덤은 누구의 것일까요? 명준은 보찜 속에 숨겨둔 호신용 단검을 꽉 쥐었습니다.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인의 비밀은 단순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체면과 도리를 저버린 채 욕망을 위해 벌인 끔찍한 사건이 이 집에 서려 있었습니다. 명주는 날이 밝는 대로 이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지만 여인은 이미 명준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여전히 어둡고 습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명주는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이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붉은색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입술에는 짙은 연지를 바른 채 명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벌써 가시려 하옵니까? 아직 드릴 말씀이 남았는데 말입니다. 여인은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명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취는 꽃향기라기보다는 무언가 썩어가는 냄새를 억지로 감춘 듯한 기괴한 향이었습니다. 명준이 뒷걸음질 치자 여인은 명준의 도포 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곳을 무사히 떠나고 싶으시다면 저와 약조를 하나 하셔야겠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이제 노골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준에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강요하며 거절한다면 결코 이 산을 내려가지 못할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제 남편은 이 집 아래 묻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죽였지요. 그자가 제 욕망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명준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명준의 젊고 수려한 외모에 반해 그를 이 집에 영원히 가두어 두려 한 것이었습니다. 명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여인의 힘은 장정 선옷을 합친 것보다 강했습니다. 선비님, 저와 함께 이 집의 주인이 되시지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부귀영화를 모두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명준은 눈앞의 여인이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점점 창백해지다 못해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고 잡힌 팔목에서는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마당에 있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뒤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영혼을 담보로 한 악마의 계약이었습니다. 명주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선비로서의 기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어찌 영화를 논한단 말이오. 내 비록 죽을지언정 내년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명준의 외침에 여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명준에게는 오직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만이 남았습니다. 명준의 단호한 거절에 여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일그러졌습니다. 사람의 도리, 선비라는 자들은 입만 열면 도리요, 예절을 찾는군요. 여인은 비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명준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이유 없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벽면에 비친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그 돌이라는 것이 배고픈 여인의 한을 풀어주었습니까? 아니면 탐욕스러운 시부모의 매질로부터 저를 지켜주었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이제 원한에 사무친 칼날처럼 날카롭게 명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이 근방에서 이름난 부잣집의 며느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병약하여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가문의 재산을 탐낸 시댁 식구들의 구박과 멸시뿐이었지요. 그들은 나를 산채로 굶겨 죽이려 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연려문을 세워야 한다며 말이지요. 여인의 눈에서 핏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체면치레가 한 여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던 것이지요. 결국 그녀는 굶주림과 광기에 못 이겨 시댁 식구들을 한 명씩 독살하고 자신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이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 땅에 묻힌 그들의 뼈가 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요. 여인은 명준의 멱살을 움켜쥐며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는 흙냄새와 피냄새가 섞인 비릿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선비님 같은 정기를 가진 분이 제 곁에 계셔준다면 저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소리가 필요해요. 명준은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지만 여인의 눈동자 너머로 보이는 깊은 고독과 슬픔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괴물을 만들고 그 괴물이 다시 누군가를 해치려는 악순환의 현장이었지요. 명준은 가까스로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나를 죽여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더 쌓는 것이 정녕 내가 원하는 길이란 말이냐? 명준의 질문에 여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사이로 창밖의 바람소리가 마치 죽은 자들의 통곡처럼 들려왔습니다. 여인의 소나기에 힘이 조금 풀린 틈을 타 명준은 보찜 속에 있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작은 부적을 떠올렸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의 끝은 어디일까요? 명준은 과연 이 미쳐버린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변의 공기가 다시금 차갑게 얼어붙으며 결정적인 충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준은 여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순간 품 안에서 은은한 빛을 내뿜는 부적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인은 그 부적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났느냐? 당장 치워라. 여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고운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한 기괴한 소음이 방 안을 울렸지요. 명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적을 집어들어 여인을 향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내 비록 힘없는 선비이나 올바른 정신은 결코 굽히지 않는다. 악기야 물러가라. 부적의 빛이 강해질수록 여인의 몸은 검은 연기에 휩싸이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인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리더니 명준의 눈앞에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명준의 부모님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자식을 찾는 모습, 그리고 명준이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는 화려한 모습들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선비님, 저 부적을 버리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만백성 위에 군림하는 삶, 그것이 당신의 욕망 아니었습니까? 여인의 유혹은 명준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신분 상승의 욕구와 부모에 대한 효심을 이용한 강교한 수법이었지요. 명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여인과 손을 잡는다면 평생을 고생하신 부모님께 비단옷을 입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명준은 곧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영화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 내 부모님 또한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실 터. 명준이 마음을 다잡자 환상은 순식간에 깨지고 방 안은 다시 어두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분노에 차서 손톱을 세우고 명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던 무덤이 갈라지며 그 안에서 시커먼 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여인의 발목을 잡아채며 밑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왜 나오느냐?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무덤 속에서 나온 손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것들은 여인이 독살했던 시댁 식구들의 원혼이었던 것입니다. 욕망을 위해 저지른 죄는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는 법이지요. 명주는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방 안의 가구들이 제멋대로 날아다니고 벽이 허물어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명주는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집 전체가 무너져 내릴 듯 요동치는 가운데 명주는 가까스로 사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오직 무덤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한 푸른 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여인은 반쯤 땅에 묻힌 채 명준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선비님,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 어둠 속에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명준을 죽이려 했던 악기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곳에는 겁에 질린 한 가련한 여인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준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악행은 분명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으나 그녀를 그렇게 만든 세상의 잔인함 또한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준은 알았습니다. 지금 그녀를 구하는 것은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의 죄는 오직 진심 어린 참회로만 씻을 수 있어. 저승에서 당신이 해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시오. 명준은 단호하게 말하며 대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 뒤로 여인의 마지막 절규가 산맥을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나 혼자 가지 않겠다. 너도 함께 가야 해. 여인의 몸에서 검은 촉수 같은 기운들이 뻗어나와 명준의 다리를 낚아챘습니다. 명준은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입안으로 들어오고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때 명준의 품속에 있던 부적에서 마지막 남은 강력한 광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빛은 여인의 검은 기운을 단번에 정화하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집 전체가 거대한 불꽃에 휩싸인 듯 환해지더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명준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을 위협하던 웅장한 기와집은 온데간데였고 그곳에는 오랫동안 버려진 듯 낡고 허물어진 초가집 한 채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끼가 가득 낀 비석 하나가 쓰러져 있었지요.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비석의 먼지를 닦아보았습니다. 비석에는 열려 이시지묘라고 적혀 있었으나 누군가에 의해 열려라는 글자가 잔인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겪었던 억울함과 뒤틀린 욕망의 흔적이었습니다. 명주는 비로소 모든 것이 이 집의 원혼이 만들어낸 기괴한 환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유혹과 공포가 모두 인간의 비극적인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날이 조금씩 밝아오며 산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젖은 옷을 추스르며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다시는 잊지 못할 하룻밤의 교훈을 새겼습니다. 안개가 거친 산길은 어젯밤의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명준의 도포 자락에 묻은 진흙과 팔목에 남은 검푸른 손자국은 그것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명준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주막에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켰으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까칠하기만 했습니다. 여보게, 주모. 저 윗산 너머에 있는 큰 기와집에 대해 아는 게 있어? 명준의 물음에 국밥을 나르던 주모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거길 다녀오신 게요? 살아 돌아온 게 천행이구먼요. 주모는 주위를 살피더니 명준의 옆에 바짝 다가앉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는 명준이 겪은 일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이 지역의 세도가였던 최진사댁의 별채였는데 최진사의 아들이 요절하자 며느리인 이 씨를 그곳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 집 시부모들이 보통 독한 게 아니었지. 재산을 지키겠다고 며느리를 개처럼 부리다가 나중에는 열려문을 세워 가문의 명예를 높이겠다고 밥 한 끼 안 주고 굶겨 죽였다니깐요.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그 산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무서워 아무도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최진사가 지금은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지요? 착한 사람은 원기가 되어 구천을 떠도는데 악한 짓을 한 놈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말이요. 주모의 한탄 섞인 목소리에 명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젯밤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광기 어린 욕망과 슬픔은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지옥이었던 셈이지요. 명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가슴에 묻어두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지만 이제 명준의 목표는 단순히 관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권력 뒤에 숨은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 짓밟힌 영혼의 한을 조금이라도 씻어주는 것이 진정한 공부의 길이라 믿게 된 것이지요. 명준은 주막을 나서며 산 쪽을 향해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여인의 슬픈 향취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인간의 체면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명주는 이제 단순한 나그네가 아닌 진실을 쫓는 추적자가 되어 한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명주는 과거 시험 준비를 뒤로하고 최진사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이미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예조 참판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예와 도를 강조하는 청렴한 선비인 척했지만 뒤로는 매관매직과 가렴주구를 일삼고 있었지요. 명주는 최진사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최진사의 저택에서 기이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물러가라.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이미 죽은 년이 어찌 감히 내 앞에 나타나느냐. 명주는 담벼락 너머로 최 진사의 방안을 엿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최 진사는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산속에서 명준이 보았던 그 여인의 환영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원한은 산속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를 끝까지 쫓아온 것이지요. 최 진사의 얼굴은 공포로 인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화려한 비단옷은 땀과 오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명주는 깨달았습니다. 악인은 법이 심판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죄의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명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은 최 진사의 비리 증거들과 산속에서 겪은 기이한 일들을 적은 상소문을 준비했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어도 하늘의 도리까지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명주는 목숨을 걸고 대궐 앞으로 나아가 거적을 깔고 석고대제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선비의 서슬 퍼런 외침에 지나가던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최 진사의 악행이 하나둘씩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최 진사는 명준을 제거하려 자객을 보냈으나 그때마다 기이한 안개가 자객들의 눈을 가려 명준을 보호했습니다. 마치 산속의 그 여인이 명준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결국 명준의 상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최 진사의 집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며느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관아와 결탁했던 모든 전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임금은 노하여 최 진사의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를 보냈으며 그의 가산을 정몰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 이 씨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 위령제를 지내도록 명했지요. 명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진정 정의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던 날 밤, 명준의 꿈속에 다시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여인의 모습은 처음 산속 기와집에서 보았던 그 소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보았던 피눈물을 흘리던 흉측한 악기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평범하고 고운 새댁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여인은 명준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얼어붙었던 제 가슴의 원한이 조금은 녹아내린 듯합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고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명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명준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건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생전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건입니다. 선비님처럼 바른 길을 걷는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명준이 주머니를 받자마자 여인의 몸은 하얀 나비가 되어 하늘로 흩어져 날아갔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명준의 손에는 놀랍게도 꿈속에서 받은 비단 주머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을 열어보니 낡은 책 한 권과 함께 빛바랜 비단천에 적힌 글귀가 들어 있었지요. 그것은 최 진사가 며느리를 핍박하며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던 재산 포기각서와 최 진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또 다른 범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여인은 죽어서도 자신을 죽인 자의 목을 칠 수 있는 마지막 무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주는 그 증거들을 조정에 제출했고 이로 인해 최 진사는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남을 짓밟던 자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에 의해 파멸한 것이지요. 세상은 이 사건을 두고 하늘이 낸 선비가 억울한 원혼을 달랬다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된 후에야 바로잡힌 정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명주는 그 길로 관직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이 홀로 외롭게 묻혀있던 그 허물어진 초가집 터를 찾은 것이지요. 그곳에는 이제 무덤 대신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명주는 그곳에 작은 정자를 짓고 평생을 세상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기록하는 기록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비극을 후세에 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정자 주변을 맴도는 바람 소리는 마치 여인이 고맙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명주는 붓을 들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나 그 끝에는 반드시 제 몫의 벌이 기다리고 있다. 세월이 흘러 명준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정자에는 전국 팔도에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부터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싶은 부자들까지 다양했지요. 명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야담의 형식으로 엮어 세상에 알렸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명준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과거 급제의 길을 버리고 이 험한 산속에서 남의 원망 섞인 이야기만 듣고 계십니까? 명준은 허허 웃으며 자신의 팔목에 희미하게 남은 검푸른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국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이라네. 권력의 칼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한이라는 것을 배웠지. 명주는 젊은 선비에게 그날 밤 산속 기와집에서 겪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미망인의 유혹, 피눈물 흘리던 악기의 모습, 그리고 무덤 속에서 튀어나온 원혼들의 손길까지. 이야기를 듣던 젊은 선비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욕망은 등불과 같아서 너무 가까이 하면 자신을 태우고 너무 멀리하면 길을 잃게 만든다네. 명준의 목소리는 비록 노쇠했으나 그 울림은 산 전체를 덮을 만큼 깊고 장엄했습니다. 그날 밤 명준은 마지막 기록을 마친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산에는 기이하게도 계절에 맞지 않는 하얀 나비떼가 수천 마리씩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준이 기록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를 배웅하러 온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야담집은 바람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어느 깊은 산속, 비 내리는 밤에 길을 잃은 나그네가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어디선가 등불을 든 여인이 나타나 여러분에게 달콤한 유혹을 건넬지도 모르니까요. 그 유혹 뒤에 숨겨진 것이 천년의 한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는 악마의 발톱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탐욕과 체면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극락으로 만들기도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날 밤의 명준처럼 바른 길을 선택할 용기가 있으신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야담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한 선비의 용기와 한 여인의 슬픈 욕망이 빚어낸 기이한 하룻밤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면했던 타인의 고통이 언젠가는 원혼이 되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진심 어린 위로와 정의로운 마음은 죽은 영혼조차 감동시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욕망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소리꾼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크고 신비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은밀하고 더 해악 넘치며 가슴을 울리는 전통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클로징 끝.